겉보기에는 다 괜찮고 잘 나가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하나만 들춰보면 사연이 있어요. 애들도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남편이 다른 집에도 애가 있네. 아유, 우리 남편은 나한테 잘하고 시어머니도 나한테 잘하는데 친정집이 계속 돈을 달라네.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가시가 있어요. 그것만 없었으면 그림 같았을 텐데, 그것만 없으면 진짜 완벽할 텐데. 근데 어쩌면 사람들이 힘들 때 되게 뭐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잘 산다는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한테 잘 산다고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잘 산다는 거는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돈이 엄청 우리가 많은데 그렇다고 반드시 부부 사이가 늘 좋은 거는 아닌 아닐 수 있잖아요. 돈 엄청 많은데 부부 사이 안 좋고, 또 이제 돈도 없고 부부 사이 안 좋은 집은 천지로 많거든요. 돈도 없고 사이도 안 좋고 맨날 지랄 쳐 싸우고 막. 근데 부부 사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은 음,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보게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결혼 안 하면 자기가 보고 싶지 않는 자기 모습을 평생 안 봐도 된대요. 그리고 자식 낳아보세요. 자식 낳아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 낳으면 정말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나와 배우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식 기르는 게 제일 저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결혼이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를 우리가 가지면 이성과의 사이가 가장 어렵다고 하네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녀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나와 사이가 좋은 나를 가진 사람은 웬만한 이성과 잘 어울려진대요. 그래서 운명이라기보다, 내가 나하고 되게 사이 좋아요. 그럼 나는 이 여성하고 살아도 좀 잘 살고 저 여성하고 살아도 좀 잘 산다는 거죠. 그게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예. 근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스펙트럼이 엄청 좁아진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하고 나하고의 사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사이가 좋으면 뭐 그냥 일반 직장이나 사업이나 친구 관계나 이런 것도 꽤 괜찮고, 그리고 그게 미술에서도 조금 발견된 게 제 개인적으로는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4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의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힘드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살아도 재밌거든요. 나 잘났고, 나 이대 나왔어, 근데 나 똥배 나왔어, 근데 우리가 뭔가, 나 진짜 내 잘난 맛에 내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몸이, 내 마음의 척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날이 오거든요. 자기를 지탱해 주던 것들이. 그럼 그때 되게 의자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미드 센추리의 뭐 의자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럼 자꾸 우리가 점점 더 좋은 걸 사게 되잖아요. 비싼 거를. 그러다가 뭐 최종적으로 뭐 아주 뭐 누구 작가의 어떤 의자라고 하면 알만한 그런 체어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주도 시골에 이제 며칠 가는 곳에다가 그걸 뒀는데, 그러다가 어떤 빈티지 가게에 갔는데 외국 할머니가 뜨개질 할 것 같은 그 앉아서, 미국 할머니가, 그런데 이렇게 좀 뜯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동생이 가게를 하길래 이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길에서 주워온 거래요. 분리수거 한 거를. 그래서 형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 이거 고맙게 받을게. 그리고는 그 의자를 제주도에 같이 두 개를 갖다 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 6개월이 되고 보니까 제가 그 좋은 작가의 의자에 잘 안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의자에 앉게 되죠? 그 할머니 의자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아온, 길거리에서 주워온 거.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편안한 의자는 아니구나.
특별히 내 가까운 사람에겐. 나는 좀 편안해서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내 방문은 항상 열려 있어. 항상 나는 너희들에게 열려 있어. 언제든지 와. 그렇지만 졸업할 때까지 아무도 가지 않거든요. 또 어떤 사장님은 사장실은 항상 열려 있어. 항상 너희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와서 커피 마셔. 그 누구도 가지 않아요. 왜 안 가요? 편안하지 않거든요. 편안하면, 그 사람과 그 공간이 편안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안 편하니까 자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처음 저에 대한 인식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추상적인 말을 좀 더 구체화해서 나는 상대방에게 약간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나는 좀 화려할 수도 있고 간지가 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고 뭐 누구의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자가 누군가 앉으면 좋은 건데 오브제가 아닌 이상 나는 편안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네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랑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차이가 난대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본인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들어보면 내 목소리 같아요? 다른 사람 소리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멋있어서 다른 사람 같아요? 그지 같아서 다른 사람 같아요? 그지 같죠? 그지 깽깽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다르다고 그래요? 똑같아. 그지 깽깽이처럼 잘 됐어 지금. 지금 자기 목소리 원래 그지 같은데 이렇게? 지금 너무 똑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 목소리는 내의로 듣고 남의 목소리는 외의로 들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나라고 느끼는 나는 차이가 난대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상도라이라고 한대요. 뭐라고 한다고요? 상도라이. 상이라는 거는 뭐 very, grand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개념이 너무 다르냐면 1번 자존심이 센 사람, 2번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은 경우, 3번 상대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살아온 인생이 좀 불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알아. 나도 그렇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바로 살았어.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그러다가 성과도 내봤어요. 그리고 자존심은 세. 근데 자존감은 낮아. 그러면 내가 나를 인지하는 것과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지하는 내가 너무너무 차이가 난대네요. 그래서 가끔은 거울 앞에 서면 좋대요. 자기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거울. 구하우스 여기 너무 좋거든요. 저는 살아있는 그림 같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오늘 여기 지역에 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계절 변화에 코멘트 하는 사람들. 나무 색깔 너무 예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벚꽃 너무 좋지 않아? 진짜 한방눈 같아. 가을 되면 노란색 진짜 예쁘다. 이거 은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똥냄새. 똥냄새. 신발에 꼈어. 또라이. 완전 상또라이. 그리고 계절의 변화도 모른대요. 2개 안 돼요. 2개. 덥다 춥다. 표현도 2개래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사계절 동안 죽겠다로 계절 4번인데 2번 표현한대요. 꽃이 언제 아름답냐면요. 봄에 아름답지 않대요. 꽃은 그 사람 안에 꽃이 있을 때만 아름답대요. 법정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그림도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면 그림을 보면 좋죠. 저는 컬러 있는 거울이 그림 같아요. 저는 되게 매직 미러 같은 거거든요. 그림을 보는 것 같지만 자기 안에 내면을 보는 아주 신비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미술관은 되게 신비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주의, 뭐 그 작가가 누구고, 뭐 얼마나 비싸고, 뭐 이런 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고, 사실은 저는 미술관의 주체는 미술관에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내 안에 뭐가 있지? 구하우스 전체에 있는 모든 작품들을 계속 보면서 어떤 작품 앞에 머무르게 되는 작품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왠지 그 작품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이에요. 저는 일부러 저 작품을 그리신 작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린지 사실 저 잘 몰라요. 그리고 저 글도 안 읽었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냥 그걸 갖고 얘기할 것 같아서 그냥 오로지 그냥 순전하게 제 느낌으로만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저 작품을 앞에 되게 이렇게 오래 이렇게 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저 작품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아저씨가 치마를 입었나? 나보다 머리가 더 짧은데? 남자인가? 여자인가? 처음에 뭐 이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약간의 예쁨과 잘생김이 어쩔 수 없이 있대요. 이거 실험했어요. 서양하고 동양에서 동시에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심지어는 영유아를 데리고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아이들은 이걸 구분한대요. 첫 번째,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 가잖아요. 걔네들은 야, 이 얼굴은 예쁜 얼굴이야,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근데 애들은 뭘 잘하냐면 1번, 젊은 선생님을 다 구분한대요. 2번, 이쁜 선생님을 또 구분한대요. 제일 잘 아는 게 뭐냐면 나이 든 원장님이 젊은 척하는 걸 제일 잘한대요. 원장님이 나이 들었는데 막 목소리만 애들아 그랬죠요 저랬죠요 이러면 애들끼리 속아들여. 원장님 애쓰시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저 작품에 저 여성이시거든요. 근데 저 얼굴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쁘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는 왜 이 작품 앞에 올 때마다 이렇게 서 있게 되지? 그게 제가 이때까지 했던 강연과 너무 비슷하게 저 작품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1번, 저 작품에는 되게 좀 강한 색깔들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저 분홍색이라든지, 그리고 저 분홍색에다가 저 아주 딥 블루잖아요. 블랙에 가까운 딥 블루고, 그리고 위에는 아주 그 명확한 초콜릿색이 있고, 의자는 뭐 약간 녹색이라고 해야 될까, 민트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저 어깨에 띠도 되게 명확한 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초기에 강연할 때 되게 중요한 주제가 남자 여자 얘기가 아니었고 Find your voice였어요. 너의 소리를 찾아라. 너의 소리, 너의 컬러를 찾아라 했어요.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리, 자기의 컬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계속 주제였고 저는 그걸 찾는데 엄청나게 몰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분야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남하고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 색의 배색이 될 애들을 구하든 아니면
남하고 나만큼 강한 색깔이 있는 사람하고는 한 프레임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컬러를 찾은 여성일수록 남자와의 연합이 어려워요. 근데 고전적으로 예전에는 이걸 맞춰줬어요, 여성들이. 엄마가 아빠한테 다 맞춰줬어, 색깔을.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핵심 주제가 되는 컬러를 명확하게 빵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컬러감들을 처리를 했어요. 사회상처럼. 근데 이제는 여성도 자기 색을 찾게 됐어요. 찾아야 했고 앞으로도 찾아야 합니다. 이건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야죠. 내 소리를 찾아야 되고 나만의 컬러를 찾아야 되고 나만의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 경우를 보니까 연합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뭐 프로젝트도 제가 너무 강하니까 나한테 맞춰줄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작품을 딱 봤는데 치마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강한 컬러와 강한 컬러가 있는데 희한하게 더 멋있네. 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화두를 계속 저 작품이 말 없는 말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너 네 색깔 찾아. 그리고 너 색깔을 찾은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할 수 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저 얼굴에 정말 전통적인 여성의 아주 조각 같은 얼굴을 했다면 내가 이 편안함을 느꼈을까? 아, 어쩌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전통적 미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편안함을 계속 주는구나. 그리고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겉보기에는 다 괜찮고 잘 나가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하나만 들춰보면 사연이 있어요. 저 집은 돈도 잘 벌고 남편도 잘 나가고 애들도 잘 나가는데 뭘 하나 보면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정형화된 내 아름다움이 아닌 뭔가 그게 있어. 누가 아프든지 누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이별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가시가 있어요. 참 그것만 없으면 진짜 완벽할 텐데 그것만 없으면 정말 그림 같다는 말이 나올 텐데 근데 정말 그림 같은 내 좋은 터치감에 아유 이거 하나가 이게 있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 그림이 저한테는 편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저에게도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은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 요거만 좀 근데 그게 쉽사리 해결될 일이 아닌 게 있어요. 애들도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남편이 다른 집에도 애가 있네. 그것만 없으면 우리 집은 그림 같은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잘하고 시어머니도 나한테 잘하는데 친정집이 계속 돈을 달라네요.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불치병이 있네요. 그것만 없었으면 그림 같았을 텐데. 근데 어쩌면 그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나 그 우리의 상처나 그 우리의 사연 때문에 아, 내가 저 작품 앞에 계속 있을 수 있구나. 저 그림의 얼굴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보고 그리고는 저 작품은 저에게 정답을 내리거나 뭐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는데 계속 제 현상과 과거를 계속 마주치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 아름다움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미술관은 약간 컬러감이 있는 수도원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요하게 30초든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핸드폰을 끄고 작품 앞에 고즈넉하게 앉아 있다가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그 작품과 자기가 소리 없는 소리로 아마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은 확실히 컬러가 있는 수도원이자 자기를 돌아보는 너무 아름답고 따뜻한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서 인간은 소중한 것 같아요. 샤넬이 그런 말을 했대요. 럭셔리의 반대는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의 반대는 흔함이다. 백화점 가면 꼭 그러잖아요. 어머 사모님 이거 진짜 사모님만 소화할 수 있어요. 아시아에 딱 2점 들어왔어. 진짜 한 점 저번 달에 나갔고 딱 하나 남았는데 사모님 아니고 아무도 못 사요. 그럼 우리가 사고 우리가 나가면 밑에 있는 걸 또 꺼내거든요. 아시아에 2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200점 들어왔나 봐요. 사람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럭셔리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시간이 얼마나 럭셔리하냐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있든 이별을 경험했건 사연이 있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최근에 당하셨건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